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8번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용어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해하는 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글의 흐름을 봤을 때 박스가 들어갈 곳이 너무나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점이 아니라 2점으로 이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글을 읽어 나가면서 힘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되 정답은 그래도 낼 수는 있는 문제였구나 라는 걸 같이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팁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단서가 딱히는 없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살짝 있었고, 자, 우리가 한번 볼 때 박스 안에 문장을 집어넣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글의 흐름이 어색한 부분을 채우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to minimize building costs and maximize revenues. 그 건축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skyscrapers. 자, skyscraper는 뭐냐면 초고층 빌딩입니다. 마천루라고 하죠. Generally takes the shape of squares or rectangles. 자, 비용 때문에 어떤 정사각형이나 아니면 직사각형의 모양을 띠는데 these are not particularly aerodynamic shapes. 그것들은 특히 딱히 공기역학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And 그리고 this results in a wind phenomenon. 그것은 어떤 바람의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vertex shedding, 회오리 바람, shedding 이런 것들 이런 게 생긴대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쫄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따옴표 있다는 건 그냥 우리는 vertex shedding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여기에 또 참고했을 때 회오리 바람 쉐딩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네모나게 만든 그런 건물들은 이런 vertex shedding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as wind meets the rectangular skyscraper. 자, 그 바람이 네모난 형태의 그 초고층 빌딩을 만나면서 it pushes the flat face of the building. 그것이 그 빌딩의 그 평평한 면을 밀어냅니다. Before flowing around its side. 자, 그 주변으로 바람이 지나가기 전에 밀어낸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빌딩이 있다고 칩시다. 빌딩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당연히 여기를 강타한 후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지나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Where eventually it separates from the face of the structure.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분리하는데요. 그 구조의 면 앞에서 이제 분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The difference in pressures on the front and back faces of the building. 차이점인데 그 앞쪽 면의 압력의 차이와 그 빌딩의 뒤쪽 면의 차이. 그러니까 앞쪽 면에 이렇게 오는 바람으로 인한 압력이 훨씬 더 크겠죠. 이 뒤로 가는 것보다. 그렇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압력의 차이가 gives rise to vortices. 자, vortices. vortices를 만든대요. 근데 이제 vortice가 회오리 바람 vortex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좀 인기응변이 강하신 분이라면 회오리 바람이 생길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게 모르겠으면 spinning currents of wind. 바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인 거죠. 근데 그게 that flow downstream from the building. 그래서 그 빌딩으로부터 아래쪽으로 회오리 바람이 이제 향한다라는 겁니다. 자, the vortices pull and push the building in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wind. 자, 그런 vortices,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잡아당기고 막 밀어낸대요. 빌딩을.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요? perpendicular, 직각으로요. 바람의 직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빌딩이 있다고 치면은 그 회오리 바람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한다고 했잖아요. 향하는데 근데 이제 또 빌딩을 어느 방향으로 미냐면 그 바람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거죠. At frequencies, 어떤 주기를 가지고 that become dangerously self-sustaining, 아주 위험할 정도로 스스로를 버티는 그런 주기로
이제 막 밀어낸다라는 거죠.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가는데 빌딩을 막 이렇게 흔드니까 빌딩이 흔들리겠죠? 자, orienting the building. 그 빌딩을 방향을 잡는 건데 so that the longer face of the structure. 그 구조의 더 긴 면이 is parallel. 이제 평행이 되는 거예요. with prevailing winds. 어떤 그 되게 우세한 힘이 센 그런 바람과 평행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여기부터는 머릿속으로 그려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can help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하죠.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나요? 3번 이후부터 해결책입니다. 자, chopping or rounding of corners. 그 코너요. 그 건물의 모서리를요. chopping, 자르거나 아니면 rounding off,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can likewise 마찬가지로 make it more aerodynamic. 그것도 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roughing up the corners of the building. 자, 빌딩의 그 코너를요. 이제 roughing up 한다라는 건데 그 거칠게 만드는 거예요. rough, 거칠게 만드는 거는 through the careful placement of balconies. 어떤 발코니를 신중하게 배치함을 통해서 아니면 stepped corners, 아니면 계단 형식의 모서리를 통해서 빌딩의 그 모서리를 아주 거칠게 만드는 것도 can help,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적어도 3번부터는 해결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보고 여기 유력한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스 한번 볼게요. To minimize vertex shedding, 이런 회오리 바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층 빌딩 디자이너들은 do everything,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들의 힘 안에서 그 바람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지금 시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으로 딱 들어가면 디자이너들이 모든 것을 다 한대. 그래서 3번 다음에 남은 1번이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2번이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주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워도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수능 그다음에 뭐 평가원 문제에서 만들려면 확실한 단서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 자리로만 들어가야 되는 단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정답은 있다. 그리고 정답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